인공지능 AI가 대세라는 건 이제 상식을 넘어 조금 식상한 이야기인데요. 인공지능 내에서도 그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말한 게 작년 하반기였는데요. 그런데 벌써 이제는 여기저기서 AI 의료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트렌드를 따라서 오늘도 AI 의료 분야의 기업을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장표 기억하시죠? 아크인베스트의 빅 아이디어 2025입니다. 인공지능과 다른 기술 분야들이 융합되어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AI 멀티오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캐시 우드는 AI 멀티오믹스인 AI 의료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아크인베스트에서는 ARKG라는 ETF를 운영 중인데요. ARKG는 아크 제노믹 레볼루션 ETF의 약자입니다. ARKG는 아크인베스트가 관리하는 ETF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로 크리스퍼라고 불리는 유전자 편집, 유전자 치료, 표적 치료, 생물 정보학, 분자의학, 줄기세포, 신의약품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은 중소형 종목 위주로 약 30개에서 4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ETF 중에 비중이 가장 큰 10개의 종목을 제가 따로 모아봤는데요. 이 표는 비중 순서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이 리커전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가 템퍼스 AI입니다. 세 번째가 트위스트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고요. 그 밖에 나머지 7개 종목이 쭉 있습니다. 이 10개 종목을 시가총액 순서로 재정렬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는요. 크리스퍼였고요. 5.6 빌리언 정도입니다. 템퍼스 AI가 두 번째고요. 템퍼스 AI는 최근에 많이 올랐죠. 4.8 빌리언 정도 나오고요.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나테라가 3등 4.5 빌리언 정도입니다. 이 10개 종목을 올해 주가 상승률 순위로 재정렬을 했더니 1등은 템퍼스 AI입니다. 올해만 164% 상승했습니다. 압도적인 1위고요. 두 번째가 구어단트 헬스인데요. 올해만 58% 상승을 했습니다. 3등은 리커전인데요. 56% 상승입니다. 이 회사들이 어떤 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AI 신약 개발 분야, AI 정밀 의료 분야, 합성 생물학 분야, 유전자 편집 분야, 여기도 신약 개발 분야가 있죠. 면역 기반 신약 개발 분야, 진단 분야, DNA 검사 분야, 염기 편집, 이식 진단, 여기도 신약 개발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분야가 신약 개발 분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 중에서 어댑터 바이오테크를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5등 어댑터 바이오테크. 그 비교 대상으로 같은 분야에서 뛰고 있는, 물론 기반 기술은 틀립니다만 신약 개발이라는 같은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기 1등 리커전을 그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리커전과 어댑티브 바이오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아웃라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리커전 AI는 티커가 RXRX이고요. 어댑티브는 ADPT입니다. 리커전은 2013년도 설립했고 어댑티브는 2009년도 설립했습니다. 리커전은 나스닥에 2021년 4월에 상장을 했고 어댑티브는 나스닥에 2019년 6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종업원은 리커전이 약 500명, 어댑티브가 약 700명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핵심 분야는 리커전은 AI 기반의 신약 개발이고요. 어댑티브는 면역 체계 분석을 통한 신약 개발입니다. 두 회사 모두 기반 기술이 틀리지만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시가총액 한번 볼 텐데요. 리커전은 약 4.4 빌리언 정도고요. 25년 2월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어댑티브는 1.23 빌리언입니다. 마켓캡만 놓고 따져보면 리커전이 훨씬 큰 회사임을 알 수 있죠. 주요 파트너는 리커전은 로시, 바이엘, 엔비디아가 있고요. 어댑티브는 GSK, 제넨텍,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휴 파트너로 삼고 있네요. CEO 한번 살펴볼 건데 요분은 지난번에 봤으니까 바로 패스하고요. 어댑티브 CEO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 깁슨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와튼 스쿨 출신입니다. 2009년에 형제와 함께 회사를 창업했다고 하고요. 어댑티브 창업 전에는 블루나일이라는 회사 창업 후에 성공적인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베인&컴퍼니 유명한 컨설팅 회사죠. 이곳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두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먼저 리커전입니다. 리커전은 테크 바이오 기업으로 분류되고요. 어댑티브는 바이오 테크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단어가 비슷하죠.
이쪽은 테크바이오고 이쪽은 바이오테크인데요. 비슷하기도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생명공학 기업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테크바이오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런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의학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데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에서 기술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바이오테크 기업은 유전공학, 세포 배양, 면역 관련 등 전통적인 생물학 기반의 기술로 제품을 개발을 하고요. 철저하게 실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 회사는 기반이 되는 기술은 다른 바이오 기술인 것 같고요. 핵심 기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커전은 AI 기반 생물학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리커전 OS를 갖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 공부 많이 했습니다. 페놈이라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고 주로 약물 탐색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는 적응 면역 시스템 유전학 분석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면역 수용체 시퀀싱인 이뮤너 SEQ라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양쪽의 전략적 파트너인데요. 먼저 리커전은 로시와 신경과학 피노맵을 개발해서 공동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 파트너로는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어댑티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AI 기반으로 코비드19 항체 탐색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했다고 합니다. GSK와는 클로노 SEQ 제휴를 체결을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 살펴보겠습니다. 리커전과 어댑티브 바이오는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제약사와의 협업 수수료입니다. 두 번째는 리커전은 AI 플랫폼, 여기서 말하는 리커전 OS죠. 이 플랫폼을 타사에 라이센스를 해주고 거기서 수익을 얻습니다. 어댑티브는 각종 면역 진단 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양사의 고객입니다. 리커전의 고객은 주로 제약회사, 학술 연구기관, 의료기기 제조사 등이 있고요. 어댑티브는 병원, 연구소, 바이오 파마 회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양 회사가 가진 강점은 리커전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의 강점을 갖고 있고 어댑티브는 면역 시스템 분석을 통한 신약 개발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AI를 적극 활용하고요. 양사의 24년도 매출인데요. 리커전은 결산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그래서 예상 매출입니다. 72.16 밀리언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댑티브는 결산이 완료돼서 확정입니다. 178.96 밀리언 달러입니다. 매출로만 보면 어댑티브가 훨씬 더 큰 매출을 얻고 있죠. 그런데 이 전 장표에서 봤듯이 마켓캡은 리커전이 훨씬 큽니다. 양 회사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먼저 리커전은 신약 개발의 전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질 발견, 생물학, 화학, 임상에서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는 면역 유전체 분석, TCR 항원이라고 하는 병원체 면역 수용체 매핑에 AI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사는 각각 AI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요. 리커전은 말씀드렸던 리커전 OS라는 자체 AI 플랫폼이 있고요. 이 AI를 돌리는 자체 슈퍼컴퓨터인 바이오 하이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봤죠. 어댑티브는 자체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의 면역 의학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클로노 SEQ AI라는 MRD 진단 모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MRD 진단이라는 것은 잔류세포 진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규모는 먼저 리커전은 23페타바이트 규모의 화합물 유전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규모는 거의 전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당 350만 회 세포 이미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어댑티브는 약 50만 개 이상의 T세포 수용체 시퀀스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만 개 이상의 암, 자가면역, 시그니처 패턴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커전은 약 1500개 이상의 머신러닝 모델을 갖고 있어서 표적 예측 정확도가 92%에 달한다고 하고요. 어댑티브는 137개 AI 예측 모델을 갖고 있어서 TCR 항원 결합 정확도를 89%까지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두 회사 모두 AI를 적극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고요. 다만 차이점은 리커전은 회사의 기반 자체가 AI에서 시작된 회사라고 보고요. 어댑티브는 기술 기반은 면역 관련 생명공학 기술에 AI가 적극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회사가 플레이하고 있는 시장의 TAM을 한번 볼 건데요. 이 부분이 리커전의 시장이고요. 이 부분이 어댑티브의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이고요. 이 부분은 글로벌 면역 진단 시장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보면요. 24년도에는 1.78 빌리언이었던 게 연간 평균 26.5% 성장해서 29년도에는 5.98 빌리언까지 성장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면역 진단 시장은 24년도에 22.8빌리언에서 29년도에는 규모가 33.14빌리언으로 연평균 7.8% 성장을 하는 시장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시장 자체의 사이즈는 면역 진단 시장이 훨씬 큽니다. 29년도에 33빌리언이고요. 신약 개발 시장은 AI 신약 개발 시장이요. 5.9빌리언입니다. 시장 사이즈는 이쪽이 훨씬 더 큰데 성장 속도는 이쪽이 훨씬 크죠. 이쪽은 26.5%, 이쪽은 7.8%. 따라서 두 회사는 같은 시장에서 정면 충돌하는 경쟁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신약 개발이라는 목표를 놓고 다른 시장에서 뛰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한 줄 요약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커전은 테크 바이오 기업입니다. 어댑티브는 바이오 테크 기업입니다. 이 차이점 아시죠? 리커전은 AI 플러스 빅데이터로 신약 물질 발굴을 목표로 하고요. 어댑티브는 면역 체계 분석을 통해 신약과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고요. 리커전은 시총이 4빌리언이고요. 매출은 72밀리언 달러입니다. 어댑티브는 시총은 훨씬 작습니다. 1.2빌리언이고요. 매출은 훨씬 큽니다. 179밀리언입니다. 리커전의 재무 상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으니 패스를 하고요. 어댑티브의 재무 상태 보겠습니다. 2009년 창업했고 EPS는 현재 마이너스 1.09입니다. 적자 기업이죠. 주식 현황입니다. 전체 주식수는 147밀리언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약 97% 정도가 유통 주식입니다. 마켓 스트럭처입니다. 마켓 캡은 1.3빌리언이고요. 데빗 있죠. 데빗 더해주고요. 이자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데빗에 대한 이자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더해 주고요. 캐시 앤 이퀴벌런트 빼주고요. 최종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1.1빌리언 정도 나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먼저 연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22년도부터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이 회사의 흑역사 기간인 것 같고요. 작년 말 기준 PSR은 4.93인데 올해 들어서 약간 상승을 해서 6.91 정도 계산되어지고 있습니다. 파란 막대기 레버뉴죠. 2020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보면 매출이 줄었다가 늘었습니다. 24년도에 늘었지만 그 수준은 22년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매출로 봤을 때는 22년부터 24년도는 성장이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암흑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넷 인컴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23년도에 바닥을 찍고 24년도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쿼털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이죠. 매출은 성장성이 없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매출 부분이 큰 약점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넷 인컴은 마이너스인데 좀 줄었다가 다시 조금 느는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레버뉴 투 프로핏 컨버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숫자 보지 마시고요. 형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은 요렇고요. 매출 원가는 요렇습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면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겠죠. 50%가 살짝 넘고요. 문제는 OP 익스펜스입니다. 이 회사의 두 번째 약점이 경비가 많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OP 익스펜스가 그로스 프로핏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빼면 마이너스로 적자가 요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성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애뉴얼 보겠습니다. 애뉴얼을 보면은 22년도 비트고요. 23년도 미스, 24년도 비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닝도 23년도에 큰 폭의 미스를 했습니다. 작년 어땠는지 쿼털리로 보겠습니다. 작년 들어서 회사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레버뉴는 계속 비트입니다. 서프라이즈 했고요. 서프라이즈 4Q도 비트 했습니다. 어닝도 1Q, 2Q, 3Q, 4Q 모두 비트입니다. 특히 3Q에는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22년도, 23년도 회사는 암흑기였었던 것 같고요. 24년도 작년에 들어와서 회사가 턴 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점차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보겠습니다. 빨간 막대기는 데빗이고요. 빚입니다. 여기 파란 막대기는 캐시 앤 이퀴벌런트입니다. 보시면은 매 분기 빚이 훨씬 더 많죠. 이 빚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보았던 캐피털 스트럭처에서 보면은 여기 이자 부분이 이 빚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희망적인 거는 4Q 들어서 빚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4Q가 회사로서는 터닝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올해는 이 부분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포캐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입니다. 여기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22년도에서 23년도에 갈 때 매출이 대폭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던 것이 24년도 들어서
5%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은 여기서 열로 다시 상승을 했죠. 그래서 2022년 수준까지 접근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25년도 올해는 20%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요. 26년도에는 25%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의 터닝포인트는 이 지점, 작년에서 올해 넘어가는 지점이라고 생각되고 올해부터는 모습이 아주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EPS 보겠습니다. EPS도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것을 그래프로 보면 25년도에는 이만큼 줄고 26년도에 더 줄고 27년도에는 0에 근접한 숫자가 나옵니다. 흑자 전환은 27년도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28년도에는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자 기업이니까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죠? 캐시 런웨이 구해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4Q, 지난해 4Q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 밸런스 시트는 나와 있는데 캐시 플로우가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 12월 기준의 데이터는 이 부분이 없죠. 12월 데이터를 참고를 하지 못하고 대신에 3Q인 24년 9월 데이터를 놓고 캐시 런웨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여기 있습니다. 243 여기다 놓고요. 순현금 유출은 여기 있습니다. 넷 체인지 인 캐시 21.74 마이너스고요. 여기 놓고요. 21.74가 3개월 동안 나갔던 현금의 합계이니까 나누기 3 하면은 한 달 평균이 나올 것이고요. 그 한 달 숫자를 243으로 나누면 되겠죠. 캐시 런웨이는 약 33.5개월 정도입니다. 추가적으로 자금 유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어댑티브는 면역체계 분야의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바이오테크입니다. 이 회사는 유전체 분석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파트너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 1Q에서 4Q 레버뉴, 어닝, 올 비트했습니다. 작년 성적표는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22년도에서 24년도에는 매출 성장이 정체되었고요. 다행스럽게 올해부터 두 자릿수 성장으로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흑자 전환 예상 시점은 27년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8년도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PSR은 현재 6.91이 나오는데 다른 생명공학 업계 평균 정도 수치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리커전에 비하면 리커전이 47.12죠. 리커전에 비하면 상대적 저평가인 듯합니다. 그 근거로 24년도 매출이 179밀리언인데 리커전은 72였죠. EPS도 마이너스 1이었는데 리커전은 마이너스 1.6이었습니다. 약점으로는 데빗이 다소 많다는 점, 다행히 작년 4Q부터는 데빗이 급속도로 줄고 있는 점, 그 점은 긍정적이고요. 캐시 런웨이는 33.5개월 정도로 향후 한두 번의 자금 유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